주식으로 썰 풀고 실험으로 증명한다. 과학으로 놀자. 심심할 땐 과학.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뭘 하나 좀 들고 나왔는데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보드마카 같은 거. 위고비라고 써있네요. 이거는 들어보셨죠? 네, 위고비 들어봤어요. 저는 그냥 일론 머스크, 킴 카다시안이 쓰는 거라고는 얼핏 들어봤어요. 네. 당뇨 치료제로 개발했던 약이고요.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위고비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로 더 잘 알려진 그런 약이 됐죠. 그래서 유행하는 다이어트법 정도로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이제 생리학적, 신경학과학적 이제 그런 원리가 분명히 숨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는 다이어트 약이에요. 음식으로도 좀 많이 하지만 사실 약으로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약은 부작용도 있다는 얘기도 좀 많이 있고 또 종류가 정말 많아요. 이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부작용은 없는지 어떤 약은 먹을 수 있는 건지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오늘 그 궁금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면 사실 위고비 이거 좀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위고비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에요. 이 약을 쓰다 보니까 체중이 빠진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효과가 워낙 강력하게 나타나가지고 아예 이제 다이어트를 돕는 그런 비만 치료제로 개발이 또 돼서 나온 거죠. 성분은 똑같습니다. 네, 이거 원리를 좀 보면은 우리 이제 인체 내에서 분비되는 GLP라는 이제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 GLP 호르몬이 소장에서 나와서 췌장에 신호를 줘요. 인슐린 내보내 하고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고 당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도 이제 줄여줍니다. GLP-1의 효과는 이제 뇌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나 뇌 여러 영역 중에 특히 시상하부, 뇌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뇌 중앙에 굉장히 조그맣게 있는 영역인데요. 우리가 시상하부는 우리가 배고픈지 아니면 배부른지 체온 조절서부터 모든 호르몬 조절을 해주는 뇌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GLP-1이 이 시상하부에 이제 맞닿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신경세포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MPY 뉴런이라고 해서 배고파라는 신호를 주는 뉴런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폼C 뉴런이라고 해서 배불러라는 느낌을 주는 신경세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GLP-1은 MPY 뉴런을 꺼버리고 그리고 폼C 뉴런, 배불러하는 뉴런을 계속 스위치를 켜놓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최근에 그 서울대 최영진 교수님께서 사이언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서 시상하부의 또 다른 신경세포, 즉 GLP-1이 작용해서 배부름감을 느끼게 하는 새로운 신경세포를 발견해서 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위고비라는 약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몸에 원래부터 분비가 되는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흉내내기 때문이고요. 그와 같은 작용을 하게 해줌으로써 식욕은 줄어들게 하고 포만감은 늘려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식사량을 줄여서 살이 빠지게 하는 이제 그런 약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 GLP-1 작용제를 그냥 우리 몸에 있는 거를 투여해서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화합물이 우리 몸에서 되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되게 빨리 끊어져서 없어져요. 그래서 그 대사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결합이 잘 안 끊어지게 하는 기능을 추가시켰고 혈내 장벽을 더 잘 투과하게 해주고 아무튼 여러모로 우리가 흡수하고 더 오래 살아남고 할 수 있게 하는 약물이 이제 개발된 게 이런 위고비 같은 거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삭센다는 하루에 한 번 맞고 위고비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화학적으로 구조를 더 잘 바꿔서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만든 게 위고비예요. 우리 몸에서 이런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요, DPP-4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을 해가지고 얘를 분해해버리기 때문에 얘들이 반감기가 2분밖에 안 돼요. 2분만 지나면 분비된 거가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가지고는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오래 작용을 못하니까 그런 건데, 이걸 구조를 살짝 바꿔서 아미노산을 한두 개를 바꾸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 효소가 가서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원래는 이걸 주사를 해줬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뇌로 잘 안 가거든요. 근데 뇌로 가서 아무튼 원래 호르몬 수치보다 수십 배나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식탐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뇌를 속이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이렇게 먹거나 했었던 다이어트 약들이 있어요. 펜터민이라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뭐 요것도 일명 좀 상정신성 약이긴 한데 이런 약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나비 모양이 아니에요. 아쉽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가져오신 약은 그 나비약이라고 하는 그 펜터민 성분의 약 말고요. 그 펜터민 성분하고 토피라메이트라고 하는 다른 성분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복합제예요. 하나는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주는 약이고 또 하나의 약은 이제 그 토피라메이트라고 해서 원래는 항전간제, 말하자면 이제 뇌전증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치료제인데 그게 이제 포만감이라든지 식욕 억제제로서도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두 개 함께 쓴 겁니다.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 신약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토피라메이트하고 펜터민 복합제가 체중 감량 효과가 제일 컸고 그게 어느 정도냐면 원래 체중의 7에서 8%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를 못 넘었었어요. 이제 유기화학자의 입장으로서 이 약의 구조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페닐에틸아민, 암페타민, 펜터민 구조인데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에 되게 조금씩만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하나씩 짝대기가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붙죠. 그래서 저기 이제 탄소 한 개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맨 왼쪽에 있던 그 페닐에틸아민은 우리 저번 시즌 2에서도 다뤘던 물질이거든요. 흔히 우리가 콩깍지 씌인다고 할 때 분비되는 그런 각성 물질, 천연,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천연 각성 물질이고, 암페타민은 이제 탄소 하나가 더 늘어났는데 그거는 이제 더 강한 각성 상태를 만들어주는 약물이고, 펜터민은 그 암페타민 계열에 속하는 이제 향정신성 약품이 되겠습니다. 네. 항정신성 약이면 계속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오남용 위험이 있고요. 중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고 단기간만 써야 되고 엄격한 그런 의료진의 관리 하에 써야 되죠. 뇌 속에서 신경 전달 물질, 그 중에서도 좀 흥분성의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많이 나오게 만들어요. 교감신경을 그렇게 흥분시키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거를 가지고 살게 되면 심혈관계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약들을 썼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런 심장 혈관계 쪽에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됐었고, 또 가슴만 빨리 뛰는 게 아니고 잠도 잘 못 자고 또 약을 끊으면 약을 끊는 대로 또 불안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다이어트 약 하면은 어떤 이미 대중적으로 좀 인식이 안 좋은데 크게 기여를 하는 그런 약들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요즘에 더 걱정인 게 뭐냐면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이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라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또 이제 몰래 비밀리에 구매를 하기도 하고 어른 이름 빌려가지고 처방받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다이어트 약이 효과가 어느 정도 집중력을 올리는 효과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근육이나 우리가 몸에 이제 흥분을 시켜줘가지고 뭐 집중력도 조금은 향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장기간 지속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약을 계속 먹게 되면 특히나 이제 불안장애라던가 기분장애가 발생해가지고 오히려 더 학습을 위해서 먹었다가 학습을 더 못하게 되고 평생 학습을 못하게 되는 뇌를 갖고 살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학생들을 이걸 집중을 위해서 먹인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처방일 것 같고요. 이러한 그 다이어트 약을 장기간 투약했을 때 쥐 실험에서 쥐의 기억을 저장하는 영양의 해마 크기가 3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구조적으로 그 크기가 줄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약 정말로 뭐 학습을 위해서 집중력을 위해서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암페타민 같은 경우는 아이들 공부를 촉진하는 약으로 해서 건강식품처럼 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약간의 각성이지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좀 지금 들어보니까 좀 많이 무서운데요. 아직 성장기인데 이제 그런 약을 쓰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는 어떤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약은 없거든요. 그 약을 먹고 과연 공부를 할지 다른 걸 할지. 사실 약물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잘못된 어떤 약물 오남용을 한번 하게 되면 그게 다른 약으로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위험으로 자녀를 몰아넣어서는 안 되는 거죠. 위고비 말고 좀 그 전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일명 그 뭐 나비약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약들도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거는 어떤 약일까요? 올리스테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건데요. 지방이 소화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리파제라고 하는 효소가 필요한데 그런 지방을 소화 흡수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들어올 게 예를 들면 100이 다 못 들어오고 한 30% 40% 정도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의 소화 흡수를 막는, 줄여주는 그런 약성분이었던 거죠. 다이어트 약도 다 이렇게 트렌드가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제니칼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뭔가 흡수를 막아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고기 좋아하고 지방 뭐 튀김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먹으면 정말 하루 종일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먹으면 화장실 가서 앉아 있고 먹으면 화장실 가서 앉아 있고 이런 상황이 돼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사실 소화 흡수가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아래로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섭취했던 음식이랑 같이 나가야 되니까 이제 변의 형태로 나갈 텐데 물과 잘 섞이지 않는 기름이 이제 둥둥 떠다니게 되면은 묽은 변들이 말캉말캉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그 묽은 게 너무 묽다 보니까 이제 변의 조절조차 잘 안 돼서 변이 그렇게 찔끔찔끔 새는 변실금 증상까지도 그게 그런 단어가 있어요? 변실금이? 네, 뭐 아, 그렇다고 진짜요?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 약을 복용할 때는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런 변실금 문제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 중일 때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고 놀라운 부작용을 경험한 분들이 그걸 다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겁나서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방이 지나친 음식들을 좀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적게 먹어서 살이 빠진다. 이게 요즘에도 처방을 하나요? 요즘에는 처방이 많이 줄어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이 흡수가 좀 저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종합 비타민제 같은 걸로 좀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요즘 SNS 보면은 그 탄수화물 커팅 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다 먹고도 뭐 살 안 찐다 뭐 이런 광고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예요? 어떤 원리예요? 우선 하나 말씀드릴 거는 SNS에 이제 그런 광고 나오잖아요. 그 약이 아니에요. 약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 또는 그냥 아무런 그런 기능성 인정도 못 받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약도 아닌데 그런 효과를 내는 거 아직 없습니다. 약 중에는 아카보스라고 하는 이제 당뇨 치료할 때 쓰는 약이 있긴 해요. 우리가 뭐 밥이나 빵이나 면 같은 그런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요, 이제 복합 탄수화물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그 포도당들의 결합을 끊어줘야지 이게 소화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에서 알파 글루코시다제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 효소를 방해하는 약성분이 있어요. 아카보즈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데, 이런 아카보즈 같은 약을 쓰게 되면 이 효소의 작용을 어느 정도 억제해서 전분질의 음식이 포도당으로 돼서 이제 흡수가 되는 거를 좀 막아줍니다. 이 연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네. 보통 효소를 저희가 배울 때 글루코스 데이즈라고 뭐뭐- 저도 발음할 수 있어요. 뭐 아제라고 배우면 아제예요. 아니 알파 글루코스 데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영어 자랑하는 거 아니니까. 리파아제도 아니고 나도 다 다른데. 이게 약간 아제 인증이 돼서 표준어가 아직까지 리파제, 글루코스 다제니까 저희 때도 글루코스 데이즈로 배웠습니다. 그런 걸로 하고, 이 분해되지 않는 이 탄수화물들이 그냥 고스란히 잘 나가주면 좋은데 이게 하필이면 발효가 돼가지고 자꾸 더러운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제 가스를 만들고 가스라고 배우셨죠? 네 물가스라고. 네. 물가스. 가스를 만들고 복부가 부풀어 오르니까 이제 불편하고 이제 방구가 자꾸 나오고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약의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방구라고 배우셨죠? 저는 방귀라고. 저희 두 분만 따로 이 아재의 뒤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 녹화 다시 되죠. 알파 글루코스 데이즈로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체중 감량 효과는 크지 않다는 연구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혈당 조절엔 도움 되지만 먹는 약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다이어트엔 약간 보조적인 역할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걸 살짝 응용한다고 한다면 그런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건 콩이에요, 콩. 그래서 콩을 먹으면 콩에 들어있는 그런 물질들이 마찬가지로 혈당이 좀 천천히 오르게 해주고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걸 살짝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체중 감량이 엄청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포만감을 좀 길게 가지고 가는데, 그냥 흰쌀밥보다는 콩밥이 좋다는 거는 약간 그런 거죠.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어야 좀 적게 드시죠.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저희 뭐 이렇게 밥배 따로 있다, 다이어트 배 따로 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밥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디저트를 먹고 싶어하는 뇌가 따로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배가 부르더라도 디저트는 먹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그것도 위한테. 내가 이렇게 보서 디저트인지 아닌지 이게 구별이 된다고요?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실험. 한번 해볼까요? 네.
공급 상태일 때 이 조영술을 한 거죠. 맛있게도 많이 먹. 그래도 저기는 맛있는 거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음식물로 공간이 지금 거의 되게 조금 남았어요, 그죠? 어머, 늘어나. 어머, 터지네. 와. 진짜 신기한데요? 어떻게 저런 반응이 되죠? 이런 걸 우리가 감각 자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눈으로 시각적인 자극을 주기만 해도 눈으로 보기만 해도 우리 몸은 먹을 준비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수도 막 올라가고 위산도 나오고 이제 먹을 준비를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런 감각 자극 말고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약들이 이런 작용을 또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GLP-1 이런 네. 것들이요. 아까 말했던 그 위고비 같은 GLP-1 작용제 같은 녀석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위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들어줘. 그럼 어쨌든 소화도 천천히 일어나게 되고 부푼 상태로 음식물이 더 오래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식욕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VCR을 통해 가지고 그 위 공간이 늘어나는 것도 봤지만 공간이 꽉 찼더라도 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특히나 디저트들은 달달하잖아요. 그 달달한 것을 섭취하고 나서 그 설탕들이 이제 뇌로 이제 전달을 되게 되면 특히나 뇌세포에서 베타 엔돌핀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마약성 수용체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달달한 거를 먹게 하는 중독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 공간도 어느 정도는 느리겠지만 위가 꽉 차더라도 우리는 디저트를 또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배부르다고 못 먹는 거 아니다. 디저트는 계속 들어간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위고비 같은 그런 GLP-1 작용제 같은 경우에는요,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좀 줄어들게 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먹고 싶은 마음만 줄여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술 마시고 싶은 욕구라든지 흡연 욕구 이런 것도 좀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관련 연구들이 나와서 이게 왜 그런지는 사실은 더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이어트는 뇌와의 싸움인데 제가 평생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뇌하고의 싸움에서 진 건가요? 그렇죠. 이제 뇌가 내리는 명령보다 나의 의지로 그거를 이겨내는 게 가장 다이어트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뭐 최신 유행하는 뭐 위고비부터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다이어트 약들, 뭐 지방을 억제하고 뭐 이런 약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 원리라든지 효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이거 먹거나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약은 처방약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셔가지고 병의원에서 의사하고 상담 받아서 나한테 써도 되는 약인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약이 아니고 과도하게 체중이 좀 많은 분, 원래 그냥 별로 비만 심하지 않은데 몸에 좀 더 예쁘게 만들고 싶어, 날씬해지고 싶어 해서 처방받는 약은 아직은 아닌 거죠. 최근에 해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아주 재미있는 이 약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가족 중에 이 약을 쓰지 않은 다른 분들도 체중이 같이 줄어든다는 그런 경험담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오, 어떻게요? 이거는 정확한 이유는 아직 모르지만 아무튼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먹는지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이런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 신약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게 식욕을 좀 줄여주고 포만감을 늘려줘가지고 적게 먹으니까 살이 빠지는 거지. 이 약을 쓴다고 해서 살이 더 잘 빠지는 마법이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약을 쓰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적게 먹는 걸 보고 그냥 따라서 적게 먹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위고비를 맞은 분이 엄마라면, 장 보는 엄마라면 입맛이 없으니까 재료를 별로 안 사들고 오면은 자연스럽게 빠질 수도 있겠네요. 이 약하고 관련된 경험담에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다이어트 하는 거랑 관련해서는 음식의 종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약들을 쓴다고 해서 실제로 어떤 분이 햄버거나 피자를 좋아하던 분이 이 약을 쓴다고 해서 햄버거, 피자를 싫어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햄버거하고 피자를 먹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랬더니 살이 빠지더라 라는 걸 통해서 역시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의 종류보다는 역시 양이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는 증명이 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약을 쓰지 않아도 또 어느 정도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하나
할수록 사실 다이어트 약은 뭐 기적의 약? 뭐 사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잘 알고 잘 써야지 요런 좀 쓸 수 있는 과학이 도구가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많이 배우고 또 이제 한번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저희 다이어트 약에 대한 설명들 여러 가지 정보들 좀 많이 좀 받아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어떠셨나요? 다이어트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신약이 대단한 약들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을 사용을 중단해도 계속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은 아직 없으니까 역시 식단 조절, 또 운동 이런 걸 병행해서 체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서 다뤘던 이 약들 모든 약들이 다 유기화합물이거든요. 그 유기화, 그 화학이 얼마나 우리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주고 있는지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히트했던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서브스턴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약을 통해 가지고 젊은 나로 돌아가는, 마르고 날씬했던 몸으로 돌아가는 그 영화인데요. 꼭 한번 보시고요. 거기서 나오는 대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자신을 아껴주세요. 이게 다이어트 약이 됐든 운동이 됐든 식단 조절이든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약에 대해서 되게 많은 정보 알게 됐거든요. 당연히 의사의 처방 네,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훨씬 정말 각가지 또 의사과학으로 뭉쳐진 다이어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 다음 시간까지 또 한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이것도 요것도 저것까지 과학의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꿀립과 전과학과 유튜브 초대